여기저기에서 모범택시 3에서 연기했었던 이재훈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제 이재훈이가 모범택시 3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걸 뭔가 이제 미화하는 듯한 사실을 왜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비판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재훈이가 막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살렸다 뭐 그런 어떤 뭐 장면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는 거야 이재훈이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시민들의 선택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범택시 3에서 이재훈은 최종화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주인공을 연기했다. 이거는 시청률을 보면 13.3%를 기록해서 SBS 연기 대상을 받았다. 극적 허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었다. 드라마가 제작되기 전인 2024년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고 현실을 살아가는 각자의 시선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을 것이다. 시대적 고민이 작품에 녹아든 것 같다. 제가 이재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대적 고민이 작품에 녹아들었다 라고 항변했고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재훈에게 묻는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위험은 무엇인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과 위험이라는 것이 만약에 비상계엄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재훈 당신은 외눈박이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1번의 탄핵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에 해당합니까? 대통령, 장관, 총리, 감사원장, 검사,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은 통제된 권력입니까? 절제된 권력입니까? 통제되지 않은 권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시대적 고민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모르면 그냥 입을 닫고 사십시오. 여러분 87년 체제 이후에 개헌된 헌법이 이 나라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회의 권력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즉시 내란이 되는데 왜 31번의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못 묻는 거죠 우리가? 그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에 개헌된 헌법이 국회에 무제한적인 권력을 선사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까지 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수십 년 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 나라는 국회의 나라입니까?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응답하라 이재훈. 두 번째 질문. 우리 서해 주권을 말 한마디로 반띵해서 쓰겠다고 얘기한 그 이재명은 통제된 권력입니까? 통제되지 않은 권력입니까? 응답하라 이재훈. 이 나라의 헌법과 국민들은 이재명은 가짜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을 하고 권한을 위임할 때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국가의 영토와 바다를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 멋대로 본인이 중국한테 포로로 잡혀있다고? 본인이 중국을 섬긴다고? 우리 서해의 인공 구조물 남중국해처럼 군사시설로 변할 수 있는 그 구조물을 10개 이상이나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죽거리면서 반반해서 쓰기로 했다? 이게 바로 통제받는 권력입니까? 이재훈 응답해라. 당신이 생각하는 통제받는 권력은 도대체 뭐야? 말장난하지 말고 나는 그냥 개딸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얘기해. 그냥 나는 이재명 총통이 독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비겁하게 빠져나가지 말고. 배우들도 말이죠 책임감 있게 활동해야 돼요. 나는 연기를 했을 뿐이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시청률 저 정도 나오고 연기 대상 받을 정도면은 대중들에게 잘못된 상식과 인식을 심었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라고. 연기했다고 장땡하지 말고. 세 번째, 우리 공무원이자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이 끌고 가가지고 말이지 사람처럼 취급도 안 하고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사건을 은폐하고 도루묵으로 만들려 하는 그 권력은 통제받은 권력이 아니면 통제된 권력이야. 지 멋대로 권력이지. 네 번째, 보안 뚫린 선관위를 조사했다고 그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냐? 통제받은 권력이 아니면 통제된 권력이야. 지 멋대로 권력이지. 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지키고 국민주권이 정확하게 행사돼서 국민주권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투명한 과정과 공정성 아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나타났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깨끗한 헌법기관이어야 되는데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단 한 번도 서버를 제공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포렌식에 응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내놓지 않은 그 집단이야말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아닌가 이재훈.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통제되지 않은 선관위와 사법부와 국회가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상권 분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외침이 바로 비상계엄이라고. 거꾸로 봐야 된다고.
알겠니?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연예인들은요 저한테 연락 옵니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왜? 내 한마디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말 한마디 하는데 한 단어에 숨겨진 개념 하나에도 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싸질러 놓고 2024 때에 많은 고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연기했을 뿐이다. 에라이 한심한인가나. 우리 연금을 녹여서 환율 방어하는 거는 통제된 거에 통제 안 받은 거예요. 지 멋대로 권력이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어떻게 당신이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계엄령을 비판할 수 있냐고.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는 거는 드론 날린 민간인에게 역으로 책임 묻겠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도발하는 북한한테 책임 안 묻고 민간인에게 도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재명은 멋대로 돈을 찍어서 환율 박살내는 거는 이게 다 통제되지 않은 거예요. 9번째 이재명 말 안 들었다고 수갑 채우는 거는 이진수 반통위원장 이게 통제된 거야? 이거는 끔찍한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히틀러의 나치화나 스탈린과 레닌의 공산화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독재자가 눈앞에서 권력을 키워가는데도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주겠거니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 선동에 편승한 자들, 그 권력자들이 떡고물로 나눌 수 있는 권력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서 공산화와 독재화가 다 진행됐던 겁니다. 10번째,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중국에 미세먼지 없다라고 사실을 무시하는 거는 통제받은 거냐 아니면 안 받은 거냐 응답하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